여러분 안녕하세요. 3주차 자료구조 알고리즘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급시 복습을 마무리하고 자료구조의 내용을 배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은 알고리즘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게 좋은 소프트웨어인지,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그림 보이세요? 결국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함수 혹은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입력이 주어지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출력이 나오죠. 쉽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의 OJ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OJ가 맞고 틀렸다, 옳은 알고리즘이다, 잘 짜여진 알고리즘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냐면요, 교수님들이 미리 입력을 정해서 이 입력일 때 어떤 입력일 때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정의를 해서 올려뒀습니다. OJ 시스템은 정해둔 1번 입력, 2번 입력, 3번 입력을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의 소프트웨어에 던져봐요. 그럼 그 소프트웨어가 화면에 어떤 값을 출력을 하죠. 1점 아웃, 2점 아웃, 3점 아웃. 즉 여러분이 소프트웨어가 출력한 값을 가지고 각각의 파일과 비교를 통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이라 불리워지는 게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면요, 주어진 문제를 유한한 시간 내에 해결하는 단계적 절차이다. 단계적 절차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샵 include studio.h int main 하고 쭉쭉쭉쭉 썼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반드시 알고리즘은 유한한 시간 내에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무한한 시간이 걸려버리면 입력에 대한 출력,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알고리즘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결국 주어진 문제를 유한한 시간 내에 해결하는 단계적 절차 혹은 소프트웨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구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업이 데이터 구조 및 실습인데요.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를 조직하고 접근하는 체계적인 방식이다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뒤로 갈수록 본격적으로 데이터 구조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내 알고리즘에 데이터 구조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알고리즘을 알면 되는 건데요. 그럼 좋은 알고리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의 척도를 알아야 됩니다. 척도는 두 가지인데요. 실행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에 해당이 됩니다. 실행 시간. 여러분의 C와 고급 C는 이 좋은 척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입력과 출력만 맞으면 OJ 시스템에서 100점을 띄워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에서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짤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OJ 시스템 자체가 인아웃뿐만 아니라 실행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 안에 출력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의 메모리를 소비하면 안 된다, 할당하면 안 된다라고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답만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답만 맞으면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이제 단순하게 C 언어와 고급 C를 통해서 배웠던 문법을 이용해서 문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최근 IT 기업과 많은 제조 회사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코딩 테스트라고 하는 것도요.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좋은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짠 어떤 알고리즘이 데이터 구조를 좋다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석하기 위한 정밀 수단이 필요하겠죠.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 좋은 척도라는 게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과 기억 장소 사용량, 즉 메모리 사용량이라는 것입니다. 실행 시간이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 블랙박스,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죠. 사람마다 다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입력 데이터를 주고 출력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은 대체로 입력 크기와 함께 성장한다 라고 쓰여 있네요. 알고리즘의 특징이에요. 입력 개수가 많아질수록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구하는 소프트웨어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작년에는 우리 반 학생이 50명이었는데 올해는 우리 반 학생이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50명의 학생의 성적을 다 반복하면서 더하는 것과 더해서 최종적으로 총 명수로 나눠야 평균이 나오죠. 올해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번 반복하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다 더하는 것 어때요? 폼을 도는 그 n의 개수가 다르죠. n이 크면 클수록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은 입력 크기와 함께 성장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점점 알게 되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의 평균 실행 시간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최악의 실행 시간에 집중을 해요. 즉,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리는 시간이 이만큼이니 이 알고리즘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걸릴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했죠? 어떤 알고리즘이 실행 시간 이상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은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맥시멈 값을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즉,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10번 수행했을 때 가장 짧게 걸린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을 대답하셔야 내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실행 시간 구하는 법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실험적인 방법과 이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험적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별거 아니고요. 계속 내 알고리즘에 서로 다른 입력을 계속 넣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래와 같아요. 프로그램을 다양한 크기와 요소로 구성된 입력을 사용하고 실행하고요. 결과를 도표로 작성합니다. 이 지금 점점에 해당하는 게요. 실제 수행을 해본 거예요. 10, 입력 사이즈 10으로 2번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입력 크기 20인 걸 3번 반복해서 돌렸더니 돌릴 때마다 또 수행 시간이 약간씩 달라요.
원래 여러분 같은 알고리즘도요. 여러분 컴퓨터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 시간 측정해 보시면 매번 달라요.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해가지고 다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평균값을 구해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도표를 그린 다음에 그 도표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실험적 방법을 통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 구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환경에서만 서로 내 알고리즘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순이와 철수의 노트북 사양이 같아야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작성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숙제를 하는데 서로 다른 노트북 사양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이론적 방법으로 실행 시간 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방법은요. 이론적인 방법으로 실행 시간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무관하게 알고리즘의 속도를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순이와 철수가 3주차 과제 1번을 해결하고 철수야, 너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몇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2n 플러스 3이야. 이와 같이 내 알고리즘 수행 시간은 3초야. 라고 하는 임의의 수행 시간을 얘기하는 것보다 입력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무관한 알고리즘 성능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바로 이론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이론적으로 실행 시간 구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내가 작성한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다음과 같이 n의 함수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의사 코드는요,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여러분의 코드를 과제를 다 했어요. 순이가 과제를 먼저 해서 철수가 이번에는 순이한테 과제 1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풀었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순이가 지금부터 잘 들어봐. 샵 include studio.h 가로 닫고 int main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int a는 3, int b는 5, int c는 a 더하기 b, printf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컨셉추얼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변수 두 개에다가 2와 3을 받은 다음에 그 변수 a와 b를 더한 값을 새로운 변수에 담았어. 그리고 그 변수를 그냥 출력하면 돼. 이와 같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 코드를 의사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로 수도 코드라고 불리워지는 의사 코드는 무엇이냐면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한 고급 언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읽히기 위해 작성된 언어입니다. 수도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개념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코드, 사람들이 만든 표현법, 사람들이 만든 언어,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자연어 문장보다 더 구조적이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덜 상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예시가 있어요. 배열의 최대값 원소 찾기 예시를 지금 수도 코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교수님한테 의사 코드에 대한 문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딱 보고 이해가 가는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어때요?
교수님이 한번 살펴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뭐 아구맥스라고 하는 어레이 맥스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입력 두 개를 받나 보네. A와 N. 근데 이게 출력으로는 뭐 A의 최대값을 뱉나 보구나. 오케이, 알겠어. 먼저 A라고 하는 배열의 영봉방에 있는 애를 current max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놓고 뭐 포문을 도네. 뭐 A가 이런 배열일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하나 보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방이랑 current max, 현재 지금 가장 최대값이랑 비교를 해서 지금 값이 크면 최대값으로 갱신하고 여기 모든 방 검사를 끝낸 다음에 최대값을 리턴하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만약에 교수님이 방금 설명한 거랑 유사하게 본 의사코드를 해석하셨다면 굳이 교수님이 의사코드 문법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알게 되신 거예요. 의사코드 문법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죠? 교수님이랑 그 직관적인 의사코드 문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의사코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수님이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의사코드로 먼저 작성한 후 그 의사코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C 언어로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기 없이 이론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의 문제를 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의사코드로 제출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의사코드에 대한 문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의사코드는 크게 제어, 컨트롤 플로우라고 불려지는 제어, 연산, 메소드, 주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제어라고 하는 의사코드 문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f문, for문, while문과 같이 어떤 반복 혹은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눈에 익숙하죠?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들여쓰기예요. 원래 C 언어에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통해서 그렇죠. 스콥을 결정했었어요. if, else 등의 스콥을 결정했었는데 지금 보면 들여쓰기가 중괄호를 통해서 되어 있지 않죠? 여러분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파이썬의 들여쓰기 방법을 이용해서 스콥을 정의한다는 측면이 동일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사코드는요. 중괄호를 통해서 스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쓰기를 통해서 스콥을 결정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가로 열고 닫고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닫고 같고요. 비슷해요. 요 화살표 옆에서 배울 거예요. 그쵸?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것들이라서 if,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훑어보시면 되고요. 연산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연산 뭐냐? 자, 이게 치환 연산자예요. A에 3을 대입하시오. 이런 거요. 조심하셔야 될 게 간혹 가다가 그냥 이렇게 씁니다. 틀려요. 반드시 의사코드를 이용한 치환 연산자는 이와 같이 화살표 방향이 됩니다. 반대 방향 안 돼요. 3이 A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관계 연산자 같은가요? 큰가요? 크고 같은가요? 작은가요? 작고 같은가요? 를 확인하는 연산자 논리 연산자 and, or와 not 그쵸? 다양하게 쓰입니다. 첨자 등은 수학적 표현을 허용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n의 제곱 그리고 s1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변수 이름을
S1, S2, S3라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C 언어 문법에서는 요렇게 밑에 첨자를 허용하지 않았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S1, S2, S3 크게 썼어야 되는데 첨자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함수, 메소드는 함수예요. 함수 정의, 반환, 호출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시면 동일합니다. 단 앞에 이 ALG라는 걸 반드시 써요.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메소드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더하기 함수를 만들었다. 그럼 보통 void add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쓰지 않고요.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alg add 하고 이렇게 아규먼트 정의합니다. 이렇게요. 아규먼트 정의할 때 조심해야 될 점 대괄호 열고 닫고 기억하시면 돼요. 리턴할 때도 리턴 값을 하나 이상 리턴할 수 있어요. 2개, 3개, 4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리턴 값을 사용할 때 대괄호 닫고 반드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출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자, 의사 코드에서 호출할 때 동일하죠. 메소드 이름 호출해서 호출하고요. 아규먼트는 2개 이상, 1개 이상 호출할 수 있는데 대괄호의 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석. 어떻게 의사코드 문법에서 주석을 달 것인가? 이 인풋이 무엇인지 아웃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풋, 아웃풋이라고 쓰고 이렇게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 설명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다 주석이에요.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 라인은 주석 처리가 되고요. 그 이외에 기타로 주석 처리하고 싶은 거 우리가 시연할 때 이렇게 요 주석 사용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의사 코드에서는 가로 열고 닫고를 통해서 주석을 표기한다.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수행 시간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 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임의 접근 기계 모델이다. 이게 별게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 게 임의 조건 기계 모델이에요. 뭐냐?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요즘은 특히 여러분의 PC는요. CPU 안에 코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도 하고 병렬 처리도 하고 되게 굉장히 알고리즘이 빠르게 돌아가요. 입력 개수가 n이라고 하더라도 n이 아니에요. 수행 시간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시간에 다룰 때는 무조건 우리의 알고리즘은 CPU가 하나인 곳에서만 처리가 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더불어 메모리의 크기가 제한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 PC는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우겠지만 내가 물리적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4기가예요. 4기가를 넘어가는 아주 큰 메모리를 잡게 되면 가상 메모리 공간이라는 걸 통해서 또 별도의 연산법이 있어요. 엄청 느려지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느려지는 시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의 수행 시간을 측정할 때 이론적 방법으로 측정할 때는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무제한의 메모리 셀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실험적 방법에 의해서 실행 시간 구하기를 먼저 배웠었는데요.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그 2가지 케이스가 하드웨어마다 달라진다는 거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동일한 하드웨어, CPU 코어의 개수, 메모리의 양에 따라서 매번 측정하는 결과가 순위와 철수가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임의 접근 기계 모델이라고 가정을 세우고 의사 코드를 통해서 이론적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무관하게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가정 2가지가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과 무제한의 메모리 셀을 사용한다는 것 두 가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또한 우리가 메모리, 배열과 같은 것에 접근할 때마다 가져오는 변수를 획득하는 시간이 동일해요. 상수라고 가정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적은 공간, 10개의 배열이든 1000개의 배열이든 접근하는 인덱스가 다르더라도, 변수가 다르더라도 값을 가져오는 수행 시간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론적 방법에 의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논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원시 작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시 작업의 개수를 어떻게 세서 이론적 방법의 알고리즘 수행 시간,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원시 작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되는 기본적인 계산들이라고 하고요. 의사 코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밀한 정의는 중요하지 않고요. 프로그램 언어와는 대체로 무관해요. 이미 접근 기계 모델에서 수행 시 상수 시간이 소요된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던 것들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이런 건데요. 자, EXP가 무엇이냐? 산술적 논리식의 평가를 얘기합니다. 뒤에서 예시로 보시면 금방 알아요. EXP가 뭔지. ASS, 치환. 치환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했던 것들. IND, 배열 원소 접근. 배열 원소 접근 뭐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메소드의 호출. 메소드 호출 뭐죠? 그냥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값 넣어가지고. 메소드의 반환, 리턴하는 거예요. 산술적 논리식이니까 뭐 조건문, 그리고 뭐 연산 기본적인 것들, 뭐 덧셈, 뺄셈, 나눗셈, 나눗셈, 곱셈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들. 이게 논리식, 이게 산술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코드는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코드는 의사 코드입니다. 어떤 의사 코드이냐? 앞에서 여러분 교수님이랑 같이 봤던 의사 코드예요. 배열의 최대값 원소를 찾아오는 의사 코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의사 코드에 필요한 의사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시 작업의 수를 셀 거예요. 왜 세냐? 이 원시 작업의 수를 세는 게 바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세 봅시다. 자, A라고 하는 배열이 주어진대요. 근데 그 배열은 N개인가 봐요. 우리가 딱 몇 개라고 정의하지 않고 입력의 크기에 비례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걸릴 거고 N에 비례한 원시 작업의 수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입력을 N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current max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했네요. A의 0번째 방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요. 자, 이거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해볼게요. 펜을 바꾸고 싶어, 교수님. 짠. 먼저 1번 A의 0번 방을 가져와요. 그게 뭐예요? IND. 그리고 2번 치환 ASS. 그쵸? 여기 써있어요. 교수님이 미리 요 앞에 원시 작업의 예시를 가져다가 복사해 놨어요. 자, 배열의 원소 접근하는 거 IND 1번 2번 치환 ASS. 그쵸?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하나 둘 해서 총 두 번의 연산. 두 번의 연산이라는 소리는 두 번의 클락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는 동작할 때 자체적으로 그
주기 신호가 있거든요. 클락이 있는데 이렇게 두 번 할 때 두 번의 연산을 한 거예요. 두 번의 연산. 자, 다음 포문을 도네요. i에다가 먼저 2를 대입했어요. 이게 대입이니까 치환이죠. ASS. 그리고 1에서부터 포문이니까 n-1까지 이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포문을 도는데 n-1까지 돈다는 소리는 i가 n-1까지 작은지 큰지를 매번 비교하는 비교 구문이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포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화 여기서 증가시키는 거에서 조건이었죠. 조건 비교. 지금 이 조건 비교문이에요. 즉 우리는 i가 1에서부터 n-1까지 계속 반복 비교를 하게 되는데 총 n번을 비교하겠죠. 1, 2, 3, 4, 5, 6, 7, 8, 9, 10, n-1번까지 비교하니까 총 n개예요. 그래서 요거 EXP 논리 평가잖아요. 논리 평가. 그래서 이게 EXP 아이고 교수님 잘못 표기했네 방금. 이게 EXP. 그래서 이거 치환을 위한 거 1개, 논리 평가를 위해서 n개. 그래서 1-n 이게고요. 다음 조건 비교를 하는데 또다시 배열의 원소 접근을 했네요. 배열의 원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요게 얘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해요. 몇 번 비교해요? 이 포문 아래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n-1이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포문은 비교는 n번 비교를 하고요. 그 실제로 n번 비교를 해서 아니네 하고 바로 밖으로 스코프를 벗어나기 때문에 포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n-1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쫑쫑쫑 좀 깔끔하게 해봅시다. 이거 IND 배열 인덱스 가져오는 거 하나, 그리고 이게 커런트 맥스보다 크니 비교하는 논리연산 EXP 둘. 그래서 요 두 개를 몇 번 반복해요? n-1번 반복해요. 그쵸? 왜? 여기 포문은 무조건 n-1번이니까요. 다음 커런트 맥스에다가 또 치환이네요. 근데 먼저 A의 i번째 배열의 값을 가져왔으니까 이게 먼저 IND, 그 다음에 커런트 맥스에다 대입했으니까 대입 ASS. 그쵸?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 if문에 모두 다 들어가는 거니까 포문은 n-1번. 그래서 n-1번 다 커런트 맥스가 갱신되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죠. 똑같이 2의 n-1번. 그리고 이 포문은 반복하면서 i를 계속 증가시키잖아요. i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i는 i 더하기 1이니까요. 먼저 i에 1 더하는 산술연산 EXP, 그리고 다시 i에 대입하는 치환 ASS. 요거를 총 n-1번 반복.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n-1번입니다. 자, 그리고 리턴 하는 거, 리턴 반환하는 거 클락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총 다음 아래와 같은 A라고 하는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리턴하도록 하는 의사 코드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했던 원시 작업의 수를 세보니 어떻게 돼요? 7n-2 개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수행 시간은 총 어떻게 되는 거예요? 7n-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7n-2개는 사실 원시 작업의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하나의 원시 작업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를 가장 빠르게 원시 작업 실행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가정하고요. B라는 값을 가장 느린 원시 작업 실행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내가 7n-2개의 원시 작업인데 만약에 베스트로 가장 그 모든 원시 작업이 가장 빠른 작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가장 느린 작업으로만
7n-2개의 원시 작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악의 시간은 a 곱하기 7n-2보다 크거나 같고 b 곱하기 7n-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알고리즘 수행 시간은 선형 관계, 원시 작업의 선형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